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공간을 만든 사람입니다. 하루에도 수십만 명이 오가는 대형 쇼핑몰. 그 안에는 음식점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아이들이 뛰노는 놀이공간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공간을 보며 말합니다. 회장님 덕분에 삶이 편해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공간에서 가장 오랫동안 길을 잃은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였습니다. 그 사실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였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30년 전 그날도 사람이 많은 주말이었습니다. 백화점 3층, 장난감 매장 앞, 아이의 손은 분명히 내 손 안에 있었습니다. 작고 따뜻하고 조금은 땀이 난 손. 아빠, 저 로봇 봐도 돼?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거절했어야 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늘 그랬듯 이를 택했습니다. 고개를 숙여 전화를 받는 순간 아이의 손이 내 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나는 그저 한 발짝 뒤로 물러났을 뿐이었습니다. 고작 10초. 그 10초가 내 인생 전체를 삼켜버렸습니다. 민수야? 나는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아이들이 많은 곳에서 잠시 보이지 않는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도 아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경비원, 안내데스크, 방송실, 백화점 전체에 아이의 이름이 울려 퍼졌습니다. 5살 남자아이를 찾습니다. 사람들은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없었습니다. 그날 백화점은 전면 폐쇄되었습니다. 경찰이 왔고 소방이 왔고 구조견까지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같았습니다. 아이는 사라졌습니다. 아내는 백화점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 말은 내 심장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는 나를 떠났습니다.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하던 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잡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회사로 도망쳤습니다. 일을 하면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하루 18시간, 주말도 없이 일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쇼핑몰은 전국으로 확장됐고 내 이름은 뉴스에 오르내렸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다. 실패를 성공으로 바꾼 인물이다. 그러나 밤이 되면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 불 꺼진 거실. 나는 아들의 방 앞에 서서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 방은 30년 동안 그대로였습니다. 나는 아들의 생일을 단 한 번도 잊지 않았습니다. 케이크를 사서 혼자 불을 끄고 촛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방에서 속삭였습니다. 잘 지내고 있니? 아들이 또래가 되었을 때, 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을 때, 군대를 갔을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그 나이의 남자를 볼 때마다 시선을 피했습니다. 너무 아파서 정면으로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30년이 흐른 어느 날 나는 새로 오픈한 초대형 쇼핑몰을 혼자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임원들은 늘 내 옆에 붙어 다니려 했지만
나는 혼자가 좋았습니다. 그때 푸드코트 한편에서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청소복 차림, 허리를 굽혀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어린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울고 있지도 않았고 보호자를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남자를 믿고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남자는 아이에게 물을 건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천천히 마셔도 괜찮아. 그 장면이 이상하게 내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너무도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아버지처럼 나는 그 남자의 옆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얼굴은 내 젊은 시절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눈매, 코의 각도, 턱선. 나는 본능적으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기서 오래 일하셨습니까?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날 이후 나는 그 남자의 이름을 머릿속에서 지우지 못했습니다. 김민수. 서류상 이름일 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나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그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출생 기록, 주민등록 변동 내역, 보육시설 입소 기록. 처음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기록이 모든 것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부산의 한 보호소. 입소 시기. 내 아들이 사라진 지 사흘 뒤. 입소 당시 나이 5살 추정. 이름 김민수. 나는 서류를 들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는 입양되지 않았습니다. 보육원에서 초등학교를 다녔고 중학교 때 한 차례 입양 제한이 있었지만 무산되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아이는 일찍 어른이 되었습니다. 공사장, 식당, 막노동, 군대도 다녀왔습니다. 제대 후 잠시 기술을 배워보려 했지만 생활이 버거워 다시 일용직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그의 이력을 보며 한 줄 한 줄 숨이 막혔습니다. 그 모든 고생의 이유가 나였기 때문입니다. 결혼 기록이 있었습니다. 짧은 결혼. 아이는 태어났고 아내는 떠났습니다. 사유는 생활고 그는 아이를 혼자 키웠습니다. 보육원 출신인 그에게 도와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새벽에 출근해 청소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서류를 덮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내 인생이 성공이 아니라 실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확신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서류는 가능성을 말해줄 뿐 진실을 증명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우연일 수도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만들어낸 환상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DNA 검사. 그러나 그에게 직접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의료재단을 통해 정상적인 건강검진 형태로 검사를 진행하게 했습니다. 그가 아이 양육 때문에 검진비 부담을 느낀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액 지원입니다. 그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그날
검사실 밖에서 서성거렸습니다. 며칠이 몇 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의실, 아무도 없는 공간, 하얀 봉투 하나. 나는 그 봉투를 쉽게 열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기 때문입니다. 결과지 상단. 친자 관계 일치 확률 99.98%. 나는 숨을 들이마셨지만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내려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에 단 하나의 문장만 남았습니다. 내 아들이다. 그러나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이제부터가 더 무서웠습니다. 나는 아버지로서 너무 늦었습니다. 그는 이미 한 사람이 어른이었고 하나의 아버지였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내 자리가 없을지도 몰랐습니다. 나는 며칠 밤을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를 불렀습니다. 민수 씨,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나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에게 말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의자에 앉아 있는 그를 바라보며 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기자 앞에서도 막힘없이 말하던 내가 그 앞에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셔야.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제가 30년 동안 찾아 헤매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잠시 웃었습니다. 이런 농담은 좀 곤란합니다. 나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 결과, 출생 기록, 보호소 입소 기록. 그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서류를 한 장씩 넘길수록 그의 손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마지막 장. 친자 확률 99.98%. 그는 그 자리에서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이걸 왜 보여주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안에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나는 아버지 없이 컸습니다. 아버지라는 존재는 내 인생에 한 번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의자를 밀치며 일어섰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끝낼 생각이십니까? 당신은 회장님이었겠죠. 나는 그때 배고픈 아이였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꽂혔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말도 늦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회의실을 나갔고 그날 이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매일 쇼핑몰을 걸었습니다. 그가 청소하던 복도, 아이에게 물을 건네던 자리,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30년이라는 시간은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었습니다. 나는 회장이 아니라 패배자였습니다. 나는 그의 아이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는 나와 아무 상관없는 존재였지만 피로는 이미 이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아이의 학교를 알아냈습니다. 멀리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가 웃는 모습을 보며 나는 처음으로 조심스러운 희망을 품었습니다. 며칠 뒤 비서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민수 씨가 아이와 함께 로비에 있습니다. 나는 순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가 아이의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내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맞아요? 그 한마디에 나는 무너졌습니다. 그 아이의 손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 감각은 30년 전 놓쳐버린 그 손과 똑같았습니다. 이 아이가 궁금해하더군요. 왜 할아버지는 항상 혼자냐고. 그의 말은 차분했지만 여전히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이의 눈높이에 몸을 낮췄습니다. 그래, 할아버지는 길을 잃었단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찾았네요? 그 말에 나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회사도 재산도 강요하지 않겠다. 그저 아버지로서 곁에 있을 기회만 달라. 그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리겠다. 30년을 잃어버렸으니 이제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민수는 그날 이후에도 쉽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았고 문자에는 짧게 답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손은 조금씩 내 손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통해 조심스럽게 아들의 삶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한 기자가 쇼핑몰 청소 노동자와 회장의 관계를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이 특정 직원에게 과도한 관심을 보인다. 처음엔 그저 가십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진이 공개되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아이와 함께 있는 내 모습, 민수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는 내 모습, 기사는 빠르게 퍼졌습니다. 나는 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숨기지 않겠습니다. 임원들은 당황했습니다. 회장님,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개인사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개인사가 아닙니다. 내 인생입니다. 기자회견 날 나는 수십 개의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30년 전 나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회견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그 아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나는 민수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민수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인터넷 댓글, 아이를 향한 관심. 그는 화를 냈습니다. 이게 원하던 겁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러나 숨기면 계속 상처받는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그가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이에게 할아버지가 필요합니다. 그 말은 나에게 허락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아들의 집에서 처음으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소박한 밥상. 그러나 그 어떤 만찬보다 귀했습니다. 아이는 잠자리에 들기 전 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도 와요. 그 말에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하면 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천천히 내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라는 호칭은 아직 쓰지 않았지만 이제 눈을 피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회장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호칭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말이면 아이의 손을 잡고 놀이터에 갑니다. 아들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가끔 말합니다. 아버지, 아직은 어색한 발음이지만 나는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을 용서받은 기분이 듭니다. 나는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늦게 제자리를 찾은 아버지일 뿐입니다. 돈은 시간을 되돌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심은 관계를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